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김치찌개 모습인데 영 뭔가 위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어떤 사건일까? 김치찌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CCTV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씻지 않은 조리 도구들이 바닥에 질서 없이 널브러져 있고요. 통풍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벽과 바닥에 검은색 곰팡이 얼룩이 가득합니다. 식재료들은 비닐봉지에 담겨 냉장고가 아닌 상온과 바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 단속 영상입니다. 음식 보관 상태도 엉망입니다. 김치찌개 육수가 저렇게 종이컵에 담겨서 바닥에 있고요. 밀봉되지 않은 채 쌓여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기름 덩어리가 껴 있습니다. 대형 통에 담긴 김치소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16.1톤의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서울과 전국 식당 등에 납품해 온 김치찌개 제조 시설의 단속 모습 보셨습니다. 비위생적으로 김치찌개가 만들어지고 있는 저곳은 과연 정체가 어딜까요? (1.2억을) 김치찌개를 팔았습니다. 와, 김치찌개 팔아서 1.2억 벌려면 얼마나 판 거예요? 엄청 판 거죠? 16톤을 팔았습니다. 김치찌개 제조사 대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됐어요. 지난해 3월에서 12월 미등록 작업장에서 즉석 조리식품 김치찌개를 제조했고요. 김치찌개 전문점 식당에도 납품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곰팡이 등 오염된 작업장에서 김치찌개를 만들었고요. 세척과 소독이 안 된 조리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육수를 아까 종이컵에 담아서 저렇게 바닥에 보관했는데 요즘처럼 더운 날에 저렇게 통풍도 안 되는 시설에서 곰팡이도 많은 시설에서 냉장 시설도 아닌 상온의 바닥에 김치찌개 육수를 저렇게 종이컵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은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업체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이 시설의 온도가 내가 듣기로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아버지가 사실 장기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영어 허가가 있으십니까? 영어 허가가 있어요? 영어 통화도 없고 영어도 하지도 않으시나 제가 예전에 이 먹거리 관련된 탐사 프로그램 했을 때 저렇게 단속 현장에 많이 갔는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이런 이 비위생적인 업체들이 다시 활기를 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두 분 시장님 출신 나오셨잖아요. 지금 시장님들 표정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이거 만약에 지금 현직 시장입니다 하면은 이거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거? 저게 민생사벽경찰단이라고 각 지자체마다도 있어요. 예. 광역에는 있는데 저런 부분들 타고 또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가긴 하는데 진짜 저 먹는 거 가지고 저렇게 장난치는 놈들은 정말 용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용서하면 안 돼요. 폐가 망신시킬 정도로 처벌하고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저런 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저런 사람들이 먹으면 저거 먹으면 다 이제 식중독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나 싶은 게 정말 저 관계 지자체뿐만 아니라 검경에서 철저하게 단속해서 저런 부분들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진 의원님 김치찌개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저희는 뭐 김치찌개 없어서 못 먹는데 저렇게 이제 납품이 돼서 식당들도 속여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 출신의 복경님께서 보시기에도 납품받는 식당들도 속았던 거예요. 정식 등록된 정식 업체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진 김치찌개인 줄 알고 아까 16톤이 넘는 그 김치찌개가 유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식장도 속고 소비자도 속고. 우리나라에서 저런 문제가 보도가 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쓰레기 만두라고 해서 사실 그때는 업체가 굉장히 억울한 내용이었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쭉 단무지를 자르고 꼬랑 꽁지 남은 거 요거를 이제 만두로 썼다라는 것을 이제 쓰레기 만두라 그래서 실제 굉장히 억울한 피해를 당했던 그런 사례였는데 이거는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 불법을 한 저 사업자는 당연히 엄벌을 받아야 되지만 관련한 그 김치찌개 제조업체들 네네. 다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 요즘은 이제 식당들이 분식집이나 이런 데서도 김치찌개를 하는데 일종의 봉지, 일회용 봉지를 잘라서 데운 다음에 일찍 먹게끔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김치찌개 누가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단지 저 사람은 자기가 얼마의 돈을 벌기 위해서 저런 불법을 저질렀지만 저와 관련된 식당 종사자까지도 이 파급이 돼서 큰 피해를, 민생에 큰 피해를 받게 되는 일이라 정말 이런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저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각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각 지자체 아까 말씀하신 이제 특사경들이 이런 이제 제조업체나 식당이나 이런 데들도 봐야 될 것이고 저 그 회사로 그 이미 유통된 김치찌개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회수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회수했다라고 안심을 시켜 주셔야 네네. 김치찌개도 식당에서 먹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예. 자, 식약처가 이 업체에서 납품받은 식당들의 김치찌개 판매하지 못하게 판매 금지 처분도 지금 내렸다라고 합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뭐 검찰에 계셨습니다만 자, 강하게 좀 처벌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에 비해서요. 우리가 보통 식품위생법 위반이랄지 이제 원산지를 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당히 처벌이 셉니다. 그래서 특히 약간 이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전에 상당히 오래전은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뭐 원산지만 다르지 그게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서도 사실 이제 벌금형 정도에 부과하는 뭐 전과가 많은 경우는 이제 구속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만 해도 이게 상당히 그 양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거의 뭐 폐업을 할 정도의 처벌과 이제 영업 정지를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 저 업체 자체는 아예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예요. 그러니까 1억 넘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6톤이면 어마어마한 거고. 우리가 이제 저도 뭐 김치찌개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이 김치찌개를 되게 뭐 1인분씩으로 끓여서 개별적으로 주잖아요. 예. 저기서는 아마 포장을 해가지고 갖고 이제 사실 어느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뭐 1인분씩 찌개를 계속 끓이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발달되어 있는 거죠. 납품 받아서 이제 그렇죠. 끓여서만 제공되는. 뭐 생선조림, 고등어조림 그런 것도 상당히 그렇게 많은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저는 사실 주문할 때 그걸 좀 확인하고 먹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냐면요. 깐깐한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은 직접 식당에서 만드는지 그렇죠. 납품받아 봉지 뜯어서 끓이는지. 식재료 이런 문제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식당을 갔을 때 식당이 깨끗하고 뭐 이미지 좋고 하니까 김치찌개를 먹는 건데 이제 이게 외부에서 사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그렇군요. 있죠. 예. 그런데 아마 굉장히 저런 작업장이 많죠. 그래서 이걸 사실은 단속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번에 단속이 된 네. 거고 아마 저게 학습 효과가 있어서 좀 다른 곳에서 정말 주의하고 맛있는 김치찌개를 위생적인 곳에서 조리를 했으면 합니다. 사실은 많은 뭐 김치찌개 전문 식당들에서는 뭐 정성 들여서 장인 정신으로 보글보글 김치찌개를 끓이는 곳도 많은데 이 업체 사건 때문에 선량한 또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우려가 됩니다.